고쟁이 일단은 함수의 극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절대값 x제곱 빼기 9. 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으로 갈 때라는 얘기인데, 먼저 분자를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x가 마이너스 3 좌극한이란 말이 뭘까? 마이너스 3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갈 때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 말은 함수값은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지만은 마이너스 3보다 한 3에 대응되는 값까지는 안 떨어져. 그러면 그 값은 뭐가 될까? x축 위에 있겠죠. 즉 양수 판정이 되는 거지. 따라서 주어진 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일 때 x 더하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됐니?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 약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47번 문제 그림이 나와 있고 fx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게 요거죠. 맞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튀어나오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기를 쓰고 튀어나오죠. 그럼 무슨 함수입니까? 요거는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고 흔히 뭐라고 하죠?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됐나? 자, 원점 대칭인 함수의 성질이 바로 fx다. 그러면 fx가 지금 반만 그려져 있지. 그럼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색칠이 될 거고, 맞나요? 요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원점 대칭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요 값은 얼마? 1이었지? 요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바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좌극한이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볼게요. 54번을 보면은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두 번째도 gx분의 fx도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럴 때 우리가 gx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먼저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 그냥 fx 자체를 그냥 네모라고 한번 볼까? 됐니? 그 다음 gx fx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gx분의 fx 자체를 그냥 이렇게 세모라고 보자고. 됐니? 그러면 이 네모와 세모가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끼리는 어떤 성질이 있었죠? 더해도 존재하고 빼도 존재하고 곱해도 존재한다. 맞나?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나누어서 존재도 할 건데, 단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성질이 있었죠.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자. 다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존재한다.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 그까지 딱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네모와 세모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gx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자. 됐니?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네모에서 세모를 뭐 하면 돼? 나누어 버리면 되겠지. 됐니? 그럼 나눌게. 즉 fx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버리면 역수만 적어주면 되지. fx gx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 요거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fx가 알파로 가고 요거는 베타로 갔는데 나누었지.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거야.
됐나?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뭐 할 때 조심하자고? 나누기 할 때 조심하자 했지? 즉 베타가 만약에 뭐라면 베타가 만약에 0이라면은 베타가 0이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gx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니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모, 세모 보면 되겠지? fs, g에서 따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거와 요거 각각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도 존재하겠지? 두 개를 더하면 몇 fx? 2fx야. 그러면 2fx 존재하면은 당연히 fx도 존재하겠네. 맞나? 그러면 그 존재하는 값은 뭘까? 알파와 베타를 더해놓고 나누기 뭐한 거? 2로 나눈 이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되겠지. 그러면 니은은 존재한다. 이렇게. 그 다음 디귿 보자. 디귿도 극한값 존재하는 함수끼리 구분을 해놓고 나서 두 개를 지금 뭐 하니까 이게 나오지? 곱하면 나오나? 오케이. 두 개를 곱하니까 바로 약분이 되어서 fs, gx가 나와버리네. 따라서 요거의 극한값은 뭐라고 하면 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된다. 곱하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단 존재할 때만. 됐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번은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고 요러한 유형들이 지금 이 교재에 한 10문항 정도 들어가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인데 어떤 부분이냐? 개념 설명을 먼저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함수에서 함성이 아니지 합성 함수 함수의 극한 이렇게 합성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조금 해야지 조금 편안하게 헷갈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문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할게. 먼저 어떤 수가 있다면은 수가 아니지 어떤 문자가 있다면 상수가 있겠죠. 상수는 바뀌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상수라고 잡아놓을게. 그 다음에 상태라는 말이 있어. 상태. 됐나? 이 상태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아니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상태라고 말을 할게. 즉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함수 값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값으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극한 값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형태를 봤을 때. 자,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보는 연습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만약에 어떤 상수 함수 하나 적어볼까? 3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요거의 극한 값은 얼마지? 즉 좌표 평면에 3을 하나 꺼놓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어디로 가니 하면 이거는 3이 되는 거지. 맞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은 항상 일정하잖아. 맞지?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은 이 3을 어떻게 보겠다? 하나의 상수로 보겠다. 이렇게. 됐니?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번에 이렇게 적어볼까? x 플러스 2 이렇게. 요거의 극한값도 사실은 얼마야? 3 맞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3은 어떤 의미지? 3으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얘기지. 목표치가 3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3이 되는 것은 아니고 3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상태라는 의미를 조금 부여하고 싶다. 요 두 개가 구분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봤을 때 첫 번째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로 그렸니? 상수함수를 그려볼까? 요렇게 y는 3을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있다? 1이 있는 거지. 그러면 x가 1로 오른쪽에서 갈 때나 왼쪽에서 갈 때는 항상 이 3은 변함이 없더란 얘기지. 즉 상수함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상수가 나오는 거. 두 번째, 요런 거 한번 볼까? 이번에는 x 플러스 2지. 그럼 x 플러스 1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y는 x 플러스 2를 그렸어. 그 다음에 1을 이제 가까이 가는 거지. 1. 요렇게. 됐니?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와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의 값은 동일하게 값은 가지고는 있는데 맞나? 동일하게 값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극하는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맞지? 자음값은 1보다 조금 작은 값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서 극한값은 우리가 상태로 우리가 값을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51번 fx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들어가겠습니다.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를 그려라? 1을 그려라. 그러면 1을 한번 그려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됐나요? 요거 y축, 요거 x축.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는 뭐를 그려라? y는 x를 그려라. 그럼 y는 x를 그려볼까요? 요렇게.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은 포함이니까 색칠. 요렇게. 됐니? 자, 그럼 요거 얼마? 마이너스 1. 요렇게. 자, 그 다음 x가 1 이상일 때는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3 마이너스 x는 뭐지? y 절편 얼마? 3. x 절편 또 3이 되는 거네.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맞지? 계속 내려가는 거네. 요 값은 얼마다? 2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프 됐나요? 자, 그래프 잘 보시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요 값부터 한번 보자. x가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 x가 1 플러스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맞나? 그럼 이거는 상태를 가지고 있겠지? 얼마? 2보다 조금 작은 거, 2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고? 2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더라라는 어떤 하나의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지, 상태. 됐니? 그러면 2 마이너스가 또 F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2 마이너스면 또 2 마이너스를 봐줘야지. 그럼 여기 2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2 마이너스란 말이 2보다 좀 작은 값으로 갈 때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어떻게 되지? 1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 1이 되더라. 됐나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 자극하니 F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에 자극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은 항상 어떤 값으로 일정하니? 1로 일정하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1인 거지. 됐나? 그건 우리가 상수로 판단을 하고 함수값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더라. 됐니? 자, 그러면 그 1이라는 일정한 값이 F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1이지, F1. 그래서 요 값은 F1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고 F1은 얼마입니까? 1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답은 1과 2를 더한 거, 답은 3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치환을 해서 극한값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제 변형 형태를 한번 볼 건데 선생님이 극한을 풀어주는 순서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뭐냐? 순서는 첫 번째로 무작정 우리가 풀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형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형태. 그것을 말하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의 형태를 말을 하는 거지. 즉 극한값이 있으면은 그냥 그 상수 말을 하면 되는 거고 극한값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극한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형. 자, 부정형이라는 뜻은 일단은 극한값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형의 형태를 이제 뒤에 있는 문제에서도 계속 말을 할 건데 이제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부정형의 형태는 이런 것이 있어.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0은 아까 말했지만 상수가 아니고 뭐다? 상태의 수입니다. 0이라는 수가 되어버리면은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에서 말하는 0은 극한값이다 라는 얘기야. 즉 상태의 값.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꼴입니다. 두 번째 형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이런 거지. 무한대 분해, 무한대 꼴 이런 거.
분모와 분자 한없이 같이 커지고 있는 상태. 세 번째, 이런 것도 있네. 0분의 0꼴 이런 거. 네 번째 형태 어떤 꼴이 있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 개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을 거야. 맞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지금 함수의 극한, 즉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의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를 잘 기억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무작정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형태부터 먼저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분모 x가 4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됐나요? 아, 그래서 f4, 즉 리미트 여기다 적을까요? 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는 얼마다? 0이다 이 말이다. 같이 0으로 가줘야 된다.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하나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갑자기 보니까 x는 어디로 간다? 2로 가까이 가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2로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할까? 하나는 지금 4로 가고 하나는 지금 2로 가잖아. 맞지?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네? 그러면 통일하는 방법에서 어떤 것을 통일하면 편할까? 복잡한 거 건들지 말자. 쉬운 거 조금 건드려주자. 됐지? 그래서 지금 식의 변형을 좀 이끌어 갈 겁니다. 요렇게. 자, 식의 변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2를 어떻게 4로 고칠까? 또 보니까 x제곱도 들어가 있지? 아,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x를 t에 보자. t를 x의 제곱으로 인식시켜줄까? 됐나요? 아니지. x를 t의 제곱으로 봐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t가 2로 간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니? x가 4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을 한번 고쳐보면 리미트 t가 2로 갈 때 됐니? 자, x 빼기 4인데 x는 t제곱이었어. 그래서 t제곱 빼기 4는 f 뭐가 돼야지? t의 제곱이 돼야 되겠네. 요 값이 지금 얼마다? 6이라는 형태.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t라는 문자는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없겠지. 다시 말하면 x를 써도 상관없다. 일반화 시킬게요. 다시 일반화 시켜버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fx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변형할 거야.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2로 갔잖아. 첫 번째 목표 달성. 자, 두 번째 식 변형할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지금 분자를 보니까 fx제곱이 있네. 맞지? 밑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위에 적어놨네. 아, 요거 있으면 직이네. 6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x제곱 빼기 4를 그냥 억지로 달아놨어. 됐니? 그 다음에 보니까 곱하기 이걸 달았으니까 억지로 달았으니까 이건 약분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수식이다. 맞나?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을 바로 이제 적어주면 되겠네요. x의 세제곱 빼기 2x 이렇게. 됐나요? 자, 선생님은 지금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의 형태를 말을 하고 있어. 하나의 형태를. 자,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4가 있지. 여기는 뭐가 있다? x제곱이 있지. 이 두 가의 관계를 지금 적고 있어. 그러니까 함수값 f 안에 들어가는 x제곱에다가 4를 뺀 놈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요 값은 이제 얼마로 결정이 되는 거죠? 6으로 결정이 되나? 오케이, 6으로 결정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드려 봐야 되는 식이 요 식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요 식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어떻게? f x 세제곱 빼기 2x 분의 곱하기 들어갔다. 여기는 x 제곱 빼기 4를 적었어. 이렇게 일단. 그럼 여기는 같은 거 들어가면 되지. 자, 아까 말했어. 네모와 세모의 관계. 정의역에 있는 원소 f에 들어가는 놈에 4를 뺀 놈이 들어가면 된대. 다시 그러면 여기 들어갔지? 그럼 위에는 뭐가 들어갈까? x 세제곱 빼기 2x 빼기 4가 들어가주면은 요 값도 얼마가 된다? 역수니까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 얼마? 6분의 1이 된 거야. 기억하자. 그 다음 거 이걸 썼으니까 또 밑에 써주면 되겠네. x세제곱 빼기 2x 빼기 4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앞에 6이 나왔고 요 부분이 지금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얼마가 나왔죠? 6분의 1이 나온 거야. 곱하기 되는 거지. 또 곱하기. 이제 요거의 극한값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극한값 구하려고 하는데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니까 요것도 얼마 돼? 0 되는 거지. 즉 주어진 수식은 인수분해가 되고 x-2 조금 암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분자랑 분모 이거 약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가 나오지? x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래 놓고 x에 뭐를 집어넣자? 2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 될 거고 10분의 4, 즉 5분의 2가 되겠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5분의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70번 보겠습니다. 가우스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다? 정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가우스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정수인데 가우스 x야. 즉 n 플러스일 때 리미트 x가 n 플러스일 때 그 다음 리미트 x가 n-n의 좌극한 있지? k 값이 문제를 보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 다시 요 값이 뭐 한다고?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존재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를 묻고 있을까? 그렇죠. 우극한과 무슨 값? 좌극한이 서로 뭐다? 같다라는 말을 묻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식을 세워달라는 얘기지. 그럼 우극한을 세웠는데 n 플러스란 얘기는 어떤 정수보다 조금 큰 거죠. 맞죠? 그러면 가우스 x는 뭐라고 해석이 될까? n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n제곱 플러스 x가 n으로 가네. 그러면 3n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됐니? 그 다음 좌극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n-g 그러면 n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그 전에 정수는 뭐가 될까? n-1이 될 거고 요것도 n-1의 제곱 플러스 조심하자. n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3n 이렇게 쓰는 거네. 됐나요? 즉 요거는 어떻게 되는 약분을 살살 해버리면 n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무슨 극한? 우극한. 요거는 무슨 극한? 좌극한이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뭐다? 같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수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플러스 1은 n-1과 n 플러스 3을 곱하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n제곱 날려주고 넘어가면 n은 얼마다? 4가 나오겠지.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 k는 요 값도 되고 요 값도 되는 거잖아. n은 얼마? 4였잖아. 그 답은 얼마? k는 7이 되는 거네.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보겠습니다. 78번도 마찬가지야.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뭐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도록 식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의 우극한이야. 그때 fx는 무한대가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될까? 분자 분모를 전부 다 fx로 나누어 버릴까? 됐어요? fx로 나눠버리면 1 마이너스 fx분의 2가 될 거고 요거는 1 플러스 fx분의 어떤 하나의 상수 k가 되더라 라는 얘기네. 무한대로 가는 부분이 거의 두 개는 다 얼마 된다? 0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얼마지? 1이 되는 거네. 됐나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0의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0의 좌극한에서 fx는 뭐가 돼? 0 되는 거지. 아 그냥 0 처리하면 되는 거네. 즉 요거는 0 빼기 2분의 0 플러스 k가 될 거고 따라서 구하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될 거야. 됐지?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도록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k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84번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극한값 두 개를 주어져 있네요.
극한 두 개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은 c로 존재하더라. 요거를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뭐였죠?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맞지? 요 값이 지금 얼마? c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c는 뭐다? 극한 값이다. 존재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꼴을 한번 봐달라 했는데 아까도 자,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x에 2를 대입했을 때. 됐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2를 넣으면 0이 된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의 표현을 이렇게 할까? 2를 넣으면 0이 된다. x 빼기 2. 그 다음 x 플러스 k라고 써자. 이렇게. 됐나요? 물론 이제 이거 2를 대입해서 b를 구해서 a와 b의 관계를 찾아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제일 무난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fx의 분자에 대한 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극한이 없어요. 즉 발산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까? 이걸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절대값 fx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역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분의 1로 간다라는 얘기잖아. 즉 0으로 가겠네.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fx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밑에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절대값 fx야. 그럼 절대값 fx 뭐죠? x 빼기 2였고 분의 이제 분자를 적었는데 내가 적어놨죠? 즉 x 빼기 2, 그 다음 x 플러스 k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나요? 했더니 그 값이 얼마더라? 0이 되더라 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x가 1로 가는 거 맞는지 확인할게. 이게 무한대일 때 맞네요.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요번에 0이 돼야 돼. 그러면 1을 한번 넣어볼까? 1을 넣었더니 얼마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맞나?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이제 부정형이 아니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돼야지 0이 되지? 0 돼야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아, 그 말은 x가 1로 넣었을 때 이 분자는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되는 거거든. 그 말은 요 분자에 있는 요 식을 우리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2 곱하기 x 빼기 1로 적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fx를 우리가 구한 거야. 구한 거는 뭐지? x-2분의 x-2 그 다음 x-1로 쓸 수 있더라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a, b, c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c는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전개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즉 구하는 답 a는 얼마? 마이너스 3, b는 얼마?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도 구해볼까? 즉 fx 약분 때리고 2를 넣었어. 얼마 되지? c는 1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다? 0이 돼야 되겠죠? 자, 92번 보겠습니다. 92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gx는 1이 된 거야. 즉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1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gx가 지금 다항 함수라고 했고 몇 차 함수라고 하면 되죠? 이거는 2차 함수라고 하면 되겠네. 2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는 얼마? 1이 돼야 되겠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차 함수를 이렇게 적을까? x-a x-b로 이렇게 적어보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꼴이 되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합성함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제 느낌 오나? 우극한, 자극한, 같다. 됐니? 자, 그러면 우극한, 자극한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우극한과 자극한을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값은 동일하게 같아져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gfx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a 플러스입니다. a보다 조금 큰 값이죠. 위에서 내려오고 있네. 4보다 큰 상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4 플러스로 인식이 될 거고, 그러면 그 4 플러스가 g로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겠네. 근데 g라는 함수 자체가 어떤 하나의 다항 함수잖아. 그러면 4 플러스니까 4를 대입해도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은 4-a 그 다음 4-b라고 써주면 돼. 됐습니까?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 x가 a-로 가는 거지. 그럼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2보다 좀 작은 값 2-가 될 건데, 근데 이 마이너스가 g로 들어가는 다항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그냥 2를 대입하면 되겠네. 2-a, 2-b 이렇게. 자,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16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플러스 ab가 될 거고, 이꼴 밑에 식은 어떻게 되지? 4 마이너스 2 a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ab,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소거를 좀 양변을 이항을 해서 소거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12는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냐면 이 gx의 최소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gx의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어서 요거를 선생님이 a라고 적고 b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즉 대칭축 x축에 대응되는 이 꼭지점 맞나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a 더하기 b가 6이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건 3이니까 우리는 요 값은 뭐라고 써주면 돼? g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95번 볼 건데요. 참거짓을 판단해라 라고 했어. 자, 95번하고 비슷한 유형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었던 유형 번호만 잠시 말을 하고 바로 풀이하도록 할게요. 54번이었습니다. 요 95번은 54번 문제와 연계해서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했다, 맞지?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것까지. 됐니? 자, 기억이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보자. 일단은 요거를 네모라고 적을게. 그럼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fx의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즉 x제곱이 사라져야 되겠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지금 어떻게 되겠니? 극한값 볼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당연히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요거를 세모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네모도 극한값 있고 세모도 극한값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잖아. 곱해버리면 fx만 나올 거고, 곱한 값은 극한값끼리 곱한 거와 동일하더라. 0. 이해됐니? 그럼 기억은 맞더라. 이렇게.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봐봐요. gx가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 근데 gx 무한대로 가. 그러면 1이 나오지. 그러면 fx도 어떻게 돼야 돼? 무한대가 돼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자, fx 빼기 gx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fx도 무한대고 gx도 무한대라고 했잖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까 무슨 형이라고 했죠? 부정형이라고 했어. 이 부정형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극한의 형태를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정해놨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됐습니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무슨 개념이죠? 그거죠. 적겠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대소관계죠. 자, 무슨 말이냐? 함수의 대소관계가 적혀 있을 때 리미트를 붙여주면은 등호가 붙는다. 이제 그렇게 성립이 한다라는 우리가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리미트를 붙여줄 거야. 즉,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 fx.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 g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 fx 플러스 2. 이렇게. 됐니? 자, 지금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로. 그러면 x 플러스 2도 동일하게 어떻게 될까? 무한대로 갈 거란 얘기지. 그럼 요 값이 만약에 알파가 된다면 요 값도 알파가 맞니? 똑같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무한대에서 플러스 2라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밖에 안 됩니다. 거의 무시한다란 얘기지. 그럼 알파니까 요 값도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지금 1이라고 했어. 알파가 1이네. 그럼 다 1이 돼야 되는 거죠. 됐니? 즉 뭐가 1입니까? gx가 1로 가는 거죠. 그럼 연마가 1로 가는 거야. x는 무한대고. 그럼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 맞는 말이죠? 요렇게. 자, 수고했고 숙제는 31페이지까지고 페이지 어디? 31페이지까지고 모르는 문제는 또 우리 이제 채팅방에 또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